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와, 이제 햇살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 다른 장소를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여름에 사실 여기 이게 완전 햇빛 때문에 눈도 잘 못 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장소 협찬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이 장소에 와서 다른 장소 이야기해도 되는가? 자, 오늘은 네. 어떤 차입니까? 네, 오늘 만나볼 차는 닛산의 전기차 리프입니다. 2세대 모델이죠. 그렇죠. 자, 확실히 이제 네. 전기차가 많아졌어요. 다양해졌어요, 맞죠? 진짜. 많아지기도 선택지가 했고, 많았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구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치열한 경쟁이 막. 네. 지금 이게 사실 리프가 1세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지금처럼 많이 보급이 많이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1세대 모델이 2010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좀 빨리 닛산 양산차 모델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뭐 관심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었고, 리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2010년에 1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오랫동안 전기차 개발을 열심히 오래 해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전기차로 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40만 대 기록 그렇죠. 올렸더라고요.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엄청나게 팔고 있지만 네. 그 차 팔아가지고는 이 차의 대수를 도저히 쫓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다른 브랜드들도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많이 했고, 벤츠 BMW도 전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완전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닛산에서는 이 차가 뭐 최초의 양산 전기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최초는 또 아니에요. 아주 거슬러 가면 네. 자동차가 개발되던 시점부터 이미 전기차는 있었고, 그냥 역사적으로 양산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GM에서 나왔던 EV1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좀 약간 네. 우주선처럼 네. 생긴 그런 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름 그 당시에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판매도 잘 됐는데, 아, 판매도까지도 잘 네, 됐어요? 판매도 잘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음모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거 그 휘발유 메이커들이 네. 이렇게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잘 못 만들게 했나 보다. 뭐 하여튼 이런 약간 음모론과 함께 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음모론은 밝혀져 있지 않는데,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네. 오늘날 현대적인 전기차의 시초는 리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는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리프를. 사실 1세대 리프도 국내에서 팔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제주도가 막 전기차를 막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판매가 됐는데, 약 한 3년 동안 251대를 네. 팔았대요. 그랬는데 지금 2세대 리프는 나오자마자 네. 지난 3월 18일 날 출시를 했는데 3월 달고 절반 동안 100대를 판 거야. 오. 한 달 만에. 그렇죠. 이거 3년 만에 팔 거. 이게 세상이 네. 바뀐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관심도 많이 네, 갖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사실 1세대 리프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엄청 많이 개선하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차는 경쟁력도 사실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뭐 한 달에 100대 정도 팔렸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엄청난 무시무시한 또 경쟁 모델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아 니로 EV도 있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도 뭐 현대기아차에서 워낙 다양한 전기차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 다 전기차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시장을 완전히 다들 열어놨죠. 그 배터리 용량을 불과 한 15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만 실어가지고 엄살을 피웠거든. 우리는 이게 한계야. 더 이상 길게 배터리를 실을 수가 없어. 배터리가 발전 안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테슬라에서 막 300km, 왜안 400km 돼?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는 뭐 그쵸. 당연하게 300km 주행하는 배터리를 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현대기아차도 많이 발전했고, 네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00km대에 지금 배터리를 장착하고 등장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네.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또 글로벌에는 네. 이 배터리 팩 말고도 네. 조금 더 큰 2 플러스 362km 정도 가는 음, 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그거 들으면 좋을 그 텐데. 얘기부터 먼저 네.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고려하실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주행거리죠. 주행거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제 많은 분들이 300km 안 넘으면
아니 그 차 가지고 어떻게 장거리를 가냐고 이야기하지만 이 차는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정도면 진짜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차를 평상시에 시내 도심 중심으로 네. 데일리로 타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죠. 국내에는 이제 뭐 볼트 EV 또 니로 EV, 코나 일렉트릭 이런 차들이 350km, 300km가 넘어가는 350km 근처의 주행 가는 거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기차는 정말 주행거리는 그냥 산술적으로 돈이에요.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차값이 더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평상시에 나 같은 경우에는 생활 패턴이 뭐 수시로 충전 자주 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한 2, 3일에 한 번만 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주행하는 거리가 뭐 일주일 타봐야 100km, 200km밖에 안 탄다. 그런 분들은 굳이 350km짜리 배터리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슬림 패키지인 거죠. 슬림 패키지. 네, 슬림 절약형 패키지는 패키지. 아예 배터리 용량을 한 250km 정도 주행할 수 있을 정도만 배터리를 장착해가지고 가격도 300만 원 이상 더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력형 트림 타시는 분들은 네. 집에서 매번 충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목적지가 좀 고정돼 있는 그렇죠. 이 분들은 뭐 편하실 수 있겠네요. 평상시에 늘 이런 용도로 나는 쓰니까 굳이 이 차 가지고 나는 장거리 안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300만 원 이상 세이브를 해가지고 슬림 패키지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차값이 4천만 원대인데 물론 이제 뭐 할인 보조금 받으면 좀 더 내려가긴 하지만 300 더 주고 그냥 기왕이면 350km 사놔 버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그러다 주말에 보니까- 한 번씩 나가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니로 EV의 슬림 패키지랑 비교하면 그러면 사실 경쟁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쵸. 가격대도 슬림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니로 EV가 상급 트림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슬림 패키지를 적용하면 4,800만 원대고 네. 이 차도 지금 4,800만 원대인데 물론 이제 옵션에서 그 니로 EV 같은 경우는 뭐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든가 통풍 시트라든가 저희가 좋아하는 그건 뭐 항상 그렇죠. 수입차와 네. 국산차 저희가 비교할 좋아하는 때 그런 기능들을 그런 것 완벽하게 같아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근데 또 이 차는 이 차 나름대로 또 장점이 또 있긴 있거든요. 그럼요.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서 맞아요. 예. 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입차들이 국산차랑 경쟁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국산차 쪽을 선택을 하세요. 그렇지만 또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런 차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드린다라는 걸 좀 네. 이해를 해주시고 그 2011년도에 쓰나미 사건 있었을 때도 그렇죠. 뭐 배터리 사고가 없었대요. 아예. 사고도 없었고 또 이 차 가지고 가정용 전기 공급도 하고 아 맞아요. 맞죠? 거꾸로 뺄 수도 있죠 전기를. 그렇죠. 그런 것들 맞아, 때문에 맞아. 또 관심도 많이 끌었던 모델이기도 하고 그 모델이 2세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보통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면 네. 풀 체인지를 하면 사이즈가 그래도 좀 커지기 바뀌거든요. 마련이잖아요, 네. 그리고. 휠베이스도 조금 늘어나고 근데 안 늘어났어. 그대로. 그렇죠. 휠베이스도 네. 그냥 그대로 2700mm고 사이즈도 뭐 큰 차이 없이 조금 차이 날 정도로 거의 네.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지금 사실 이 리프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사실 사이즈예요. 왜냐하면 경쟁 모델들보다 넉넉하죠. 그렇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공간면에서 제일 유리한 거야. 근데 니로랑은 축구는 똑같죠. 그렇죠. 2700. 네. 지금 니로하고 아이오닉 일렉트릭하고 이 차하고 전부 다 2700하고 똑같거든요. 네. 아반떼도 2700, 구형 산타페도 2700, 벤츠 A 클래스도 2700, 그다음에 인피니티 Q30도 2700. 그래서 안 커질 생각이 없나 봐요. 다 270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휠베이스 면에서는 그 차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좀 일단 달라요.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약간 좀 세단 같은 네네.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지금 이게 해치백 같은 스타일인데도 네. 국내의 대표적인 이제 해치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i30랑 비교해 보면 네네. i30는 휠베이스가 2650밖에 안 되고 키는 이 차보다 거의 한 10cm, 9cm 정도가 더 낮아요. 아 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이 차는 사실 분명히 해치백 스타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니밴 맞아요. 같은 느낌. 진짜 미니밴 같아요. 예, 약간 네. 카렌스 자세가.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카렌스보다는 조금 작긴 하고. 근데 이제 뭐 경쟁 모델이랑 또 비교해 보면 쉐보레 볼트 EV보다는 볼트 EV보다는 커요. 많이 크죠. 그게 2600이잖아요. 그렇죠. 축구가. 볼트 EV보다는 많이 크고
코나 일렉트릭보다도 많이 많이 크고. 크고. 그럼 결국은 사이즈나 모든 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게 딱 니로 EV 되는 거죠. 니로 EV도 2700이고 그쵸. 근데 니로 EV가 키가 조금 더 크긴 한데 니로 EV는 SUV잖아. 그럼 이제 시상고가 조금 더 높아서 네. 공간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제가 볼 때는 이 실내 높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얘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 길이도 니로 EV보다 조금 더 길고 그래서 아마 뒤에 이쪽 뭐 화물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기에는 이 차가 매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확실히 자세도 좀 더 낮다 보니까 니로 EV는 좀 더 단정하고 좀 큰 차 같다면 이 차는 좀 더 약간 매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굳이 날렵한 니로, 느낌. 굳이 니로 EV를 좀 디스하자면 우리가 곧 니로를 타긴 하겠지만 니로 EV를 디스를 하자면 이제 니로 EV는 SUV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사륜구동도 아니야. 플랫폼이 플랫폼 SUV도 자체가- 아니잖아요. SUV 그 그죠. 기반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뭐, 아니, 근데 요즘은 뭐, SUV가 다 성형 플랫폼 가지고 만드니까. 근데 지상고를 조금 높였을 뿐이지, 모양, 디자인 자체가 좀 약간 SUV 같은 박스 스타일인 것 뿐이지, 사실은 이거는 SUV라고 하기에는. 항상 애매하다 말했었잖아요. 그렇죠. 니로 네. EV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지상고 조금 높으니까 약간 더 오프로드 살짝 갈 수도 있고. 약간 크로스오버 그러면서, 느낌으로. 네, 공간은 보통 SUV가 되면 휠베이스가 동급으로 치면 휠베이스는 짧은데 이거 휠베이스도 길고 하니까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 차는 아예 그냥 제대로 우리는 공간을 위해서 디자인을 한 모습이어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고 자 그러면 디자인을 살펴볼까요? 그냥 다른 닛산 차들과 진짜 많이 닮아졌어요. 그러니까 패밀리 룩이 네. 완전히 많이 들어간 것 같고 1세대 그렇구나. 모델은 뭔가 좀 특이했거든요. 여기 헤드램프도 좀 툭 튀어나와 있고 리어램프도 굉장히 얇고 네. 뭔가 푸드차 같은 느낌도 나고 좀 독특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네. 단정해지고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사랑받을 수 제가 있을 것 하고 같아요. 싶었던 얘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구나. 1세대 어떡해요? 때는 딱 봐도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야. 약간 미래지향적. 그렇죠. 약간 우주선 특이한 같은 차. 느낌도 네. 들고 딱 봐도 그냥 전기차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해치백 같은 느낌, 맞아요, 전기차 맞아요. 느낌이 사실 거의 안 들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디자인도 좀 시원시원하잖아요. 저는 1세대 모델을 굉장히 좀 아이코닉하게 봤거든요. 오, 네네. 너무 특이하다. 근데 특이한데 괴상하진 않다. 그렇죠. 예쁘긴 했죠. 네. 네. 근데 조금 그 실루엣에 남아있긴 하지만 좀 맞아요. 아쉽긴 해요. 아, 조금은 좀 아쉽다. 독특했으면 좋겠다. 좀 더 전기차 같은 네. 느낌으로. 난 반대인 게 아, 오히려 진짜요? 전기차 티가 안 나는 게 전 더 마음에 들거든요. 오히려. 자, 지금 이게 국내에는 트림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쵸. S랑 요거는, SL. 네, 요건 SL 트림이어서 네, 여기 LED 주간 주행등이랑 LED 헤드라이트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네. V모션 그릴도 들어가고 부메랑 모양의 LED 그 라인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패밀리 룩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네. 지금 여기 이 면들이 이렇게 곡면 처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와 네. 있기도 하지만 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곡면이 안쪽으로 파인 곡면이다 보니까 여기 햇빛을 받으면 와, 이 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구나. 진짜. 와, 햇빛 받으니까 이 색깔 진짜 이쁘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앞에 보는 김에 보면 엔진룸을 먼저 한번 보죠. 뭐. 네네. 우리 매번 늦게 봤는데 이거부터 먼저 보면. 여기 앞에는 네. 충전구죠. 그렇죠. 지금 네. 잘리는 모습을 보려고 보통은 여기까지 엔진룸을 파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서 잘라가지고 앞에 여유가 꽤 네네. 많이 있죠. 네. 지난번에는 엠블럼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자, 여기 어떤 엔진 장치도 있습니까? 네, 여기는 엔진이 없죠. 속이시려고죠. 네, 110kW 전기 모터가 달려있고, 네. 150마력을 내고, 네. 32.6kgm 토크를 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전기 모터다 보니까 킬로와트가 110이고 이제 마력으로 환산하면 150이 150이 되고요. 되는 네. 건데 여기는 마력으로 해서 지금 150마력인데 네. 니로 EV는 킬로와트로 150kW 그렇게 해서 마력으로 바꾸면 조금 높네요. 네. 204마력까지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니로 EV에 슬림 패키지가 들어가면 그 배터리만 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도 힘이 낮은 걸로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슬림 패키지가 들어가면 그거는 출력이 얘보다 낮아요. 130 몇 마력으로 떨어지거든요. 얘는 150마력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네. 결국 비교하기를 니로 EV의 슬림 패키지랑 많은 부분들을 같이 비교하는 맞비교를 게,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전기 모터가 들어있고, 뭐 인버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변속기가 없어서 네.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공간에 많이 여유가 있을 거고, 지금 여기도 배터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흔히 전자 장비들을 쓰는 일반적인 차에도 있는 네네. 그 배터리고,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는 바닥에 중간에 이렇게 있대요. 바닥에 차체 쭉 중앙에. 넓게 깔려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버터나 뭐 각종 그런 배터리 관련된 부품들도 다 업그레이드 되고요. 네. 세대를 바뀌면서.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뭐 충돌이 났을 때, 네. 물에 침수했을 때 안전하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물론 이제 뭐 현대기아차나 그쪽도 다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놨고, 특히나 제일 이제 중요하니까요. 이 차 진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쓰나미가 오고 그렇게 해도 차가 안전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을 위해서 잘 갖춰놨다.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 뒷좌석에서 네. 필요할 때는 이제 사람이 임의로 전원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기능도 뒷좌석에서요. 장치도 따로 마련해 놔가지고 한 번 더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와, 통째로 열리네요, 진짜. 오, 이렇게 열려요? 무슨 네. 스포일러 같아요. 네. 지금 요게 위치가 좀 조정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예전에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꽂았는데 내가 숙였어야 됐죠. 그냥 바로 꽂을 수 있게끔 위치를 좀 신경을 써서 지금 배열을 해놨고요. 지금 이게 전기 모터 충전하는 방식이 네. 지금 최근에 국내에는 뭐 이제 콤보 방식을 거의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차는 지금 차데모 방식을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규격이죠. 네, 이게 그 급속 충전은 차데모 방식을 쓰고 네. 있고 이쪽 완속 충전은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완속 충전은 뭐 모든 것들 다 공용으로 쓰면 되는데 급속은 차데모 방식을 쓰고 있더라. 차대부 방식 처음 봐요. 이렇게 이거 생긴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전기를 가정용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방식만 그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지금 니산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거 이제 최근에 자꾸 좀 이렇게 네. 뭐 없어지는 건가 했는데 충전소 가니까 아직도 다 있어요. 있어요. 네. 어제도 이마트 가서 충전했는데 오. 여기다 급속 충전을 했죠. 자, 옆모습은 어때요? 진짜 좀 늘씬해요. 늘씬하고 네. 깔끔하네. 특히나 이 니산 차들이 보면 네. 라인들이 진짜 예뻐요. 국내 특히나 이 해치백 같은 경우 국내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 보면 볼 때마다 와 저런 차 진짜 예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해치백의 전형적인 그 예쁜 네. 라인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휠은 SL 트림에는 17인치 그리고 S 트림에는 16인치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실체가 나죠. 네. 그리고 지금 플로팅 루프가 보이는데 사실 이거 하얀색 선택하시면 펄 화이트 선택하시면 블랙으로 선택하면 더 이 플로팅 라인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원톤이어서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좀 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진짜. 뒷모습은 와 이것도 꽤 많이 보던 지금 니산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리어 램프인데 370G 이런 데도 들어가 있죠. 주쿠에도 이런 디자인이 적용돼 있고 와 디퓨저까지 막 제대로 그러니까 아래만 제대로 보면 디자인해놨네. 뭔가 친환경차 같지 않은 느낌, 그러게요. 고성능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예. 지금 여기 뭐 제로 이미션 이렇게 안 써놨으면 맞아. 진짜 좀 친환경차 같은 느낌이 거의 안 들 정도로 지금 이 차는 특이하게도 보통 이쪽에 이제 네. 그 여는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게 도어락이 안 풀려 있으면 여기서 안 열리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르는데 안 돼가지고 막 키로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앞에 가서 막 문 열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쪽 옆에 문 여는 버튼이 하나 같이 있어. 아, 버튼이 두 개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요걸로 문을 여는 것도 가능해가지고 삐삐 소리 났고요, 네, 지금. 문 열리는 그렇죠. 소리. 여기서도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전체. 이게 쇼핑 갔다가 엄마는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여기부터 오는데 오니까요. 들고 오는데 애들은 막 먼저 뛰어가서 네. 막 타려고 하면 문 열어줘야 되잖아. 여기서 열어주고 아 그것도 괜찮아. 정확한 상황이네, 아이디어네. 우리가 이런 거 캐치는 잘하잖아. 그죠? 자, 와, 왜 이렇게 깊어요? 야, 이 트렁크 진짜 깊게 만들어놨네. 오. 헤드레스트를 안 빼고도 헤드레스트를 안 빼고도 접히는구나. 와, 이거는 완전히 2단으로 공간이 만들어져 버리는. 지금 뭐 시트 쪽은 좀 높고 여기는 굉장히 깊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짐은 엄청나게 넉넉하게 실을 수 있겠네요. 저도 어제 오늘 계속 타고 다니면서 이 차는 가정용 전기차로서 진짜 네. 딱이다. 좀 넓게. 그렇죠. 네. 사실 지금까지 전기차들 타보면 가정용으로 타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공간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차는 진짜 가정용으로 쓰기에 정말 괜찮은 전기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세우고 뒷자리도 한번 타볼게요.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높죠? 바닥이 높구나. 진짜.
1열에 비해서 2열이 진짜 높아요.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지난번에 랜드로버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앉은 사람도 좀 시야 확보에 도움이 그쵸. 되긴 하죠. 멀미도 덜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머리 공간이 조금 좁아지긴 하는구나. 그쵸. 네, 네. 주먹이 채 안 들어가긴 하네요. 저도 제가 머리가 살짝 닿을 정도면 머리 공간이 조금 좁긴 하네요. 이게 아마 뒤에 뭐 배터리 이런 부분이랑 또 안전 장비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높은 것 조금, 같아요. 네,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2열에도 히팅 기능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히팅 기능도 붙어 있어. 생긴 이 게- 시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 2열이에요. 리어라고 적혀 있잖아. 그래서 이게 꼭 그 이 시트 움직이는 워크인 디바이스처럼 생겼는데 열선 버튼을 2열의 열선 버튼을 여기다 만들어놨습니다. 특이하네요. 공간은 지금 요게 지금 아까 제가 운전해온 그 상태여가지고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긴 한데 제가 워낙 또 좀 네. 길게 앉아서 지금 요거는 상의 트림이어서 가죽 네. 시트가 돼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스웨이드 그러네요. 소재로도 쓰였어요. 네. 근데 약간 여기가 보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많이 떴죠? 이게 가죽이 보면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바느질이 돼 있진 않아. 핸들에도 스티어링 휠에도 보면 가죽이 조금 조금 뜨네요. 네. 뜨기도 하고. 네. 이거 근데 이 스티치는 예뻐요. 그래도 파란색 스티치. 그래? 뭐 이게 팔걸이가 없어? 이거 안 나와요? 없어. 이거 이럴 수가. 뒤에 컵홀더는 그냥 여기 문 쪽에 뒤에 문 쪽에 있는 수납 공간 저거밖에 없구나. 두 개 뚫려 있네요. 양쪽으로. 뒷좌석에 히팅 시트는 있는데 그 외에 좀 수납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네요. 네. 뒤에 USB도 없고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구나. 무릎 공간은 진짜 넓다. 근데 기어 노브가 저는 요 방식 처음 봤거든요. 지난 네. 세대도 이 모양이긴 했는데 네. 여전히 이 전자식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일단 진짜 딱 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싶은데 먼저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한 번 맞아요. 당기면 N. 네. 이제 드라이브로 모드로 하려면 네. 안쪽 이 그림이 여기 옆에 붙어 있으면 좀 쉽게 네. 이해가 되는데 이 그림이 눈에 잘 조금 안 찾게 띄어요. 돼요. 네, 이쪽에 있어야지 딱 맞아요. 아는데. 기본적으로 방식은 네. 프리우스 때부터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다들 이게 닛산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요 노브만 디자인이 네. 좀 다이얼처럼 생겼는데 다이얼은 아니더라는 거. 마카롱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되게 귀엽고요. 나는 요요처럼 생겼다고 오, 요요 맞아요. 여기 옆에 파란색도. 와. 자, 성훈 기자 전기차 산길무. 와, 역시 전기차 재밌어요. 어이. 역시. 이 토크가, 어우. 이 느낌. 야, 처음부터 확확 밀어주는 이 느낌은 네. 이 리프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인 것 같고요. 어. 힘은 야, 와, 어이. 사실 양산형 모델이다. 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고성능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크게 주행 감각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재밌네요. 그래도 전기차는 전기차예요, 진짜. 하체와 타이어를 생각해서 너무 그쵸. 많이 밀어오지만 와. 지금 그동안 테슬라 말고 네. 다른 전기차 못 타봤죠? 저는 대표적인 기아 네. 니로 EV 좀 많이 타봤었어요. 네네네. 타봤었고 아쉽게도 코나는 못 타봤고요. 그리고 전기차긴 전기차지만 현대 넥소 타봤고. 네. 네, 수소 전기차 타봤고 네. 다른 거는 힘은 못 어때요? 네. 타보긴 했네요. 네. 힘은 어때요? 힘은 그냥 네. 지금 일상 주행에서는 재밌다고 느낄 만큼 강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속도가 점점 올라가면 어디선가 이제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산길 달릴 때도 좀 네. 넉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내로 들어가면 많이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힘에서는 부족함을 못 느끼시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이게 이제 환산했을 때 출력이 150마력급이니까 네. 근데 코나 EV나 니로 EV 그 풀 버전 같은 경우는 200마력급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차가 니로 EV보다 출력이 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차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힘이 어때요? 그냥 가볍게 느껴져요. 네. 차 자체가 되게 가볍게 움직여요. 그리고 차의 디자인 자체도 뭔가 날쌘돌이처럼 생겼잖아요. 네. 뭔가 소닉 아세요? 그 캐릭터? 네. 약간 그것도 닮기도 해가지고 네. 뭔가 생김새랑 이제 주행 감각이랑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가볍게
좀 움직이는 느낌? 뭔가 니로 EV는 좀 더 안락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승차감도 그 차는 아, 조금 그래요? 더 부드러웠고 이 차는 부드럽게 부드러운데 왜냐면 유철들을 좀 부드럽게 많이 감싸서 전달해 주긴 하지만 뭔가 안정감이 더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니로 네. EV보다.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게 네. 조여놨죠. 네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뭔가 되게 민첩한 느낌이 들어요. 차체도 뭔가 되게 가벼운 것 같고요, 괜히. 네. 아, 그리고 타자마자 바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스티어링 휠 유격이 굉장히 네. 커요. 무게는 굉장히 가볍고 유격도 꽤 커요. 네. 그래서 꽤 많이 돌려야지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고주파음이 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 소리를 지금까지는 못 들었어요. 아니 유독 네. 그 소리가 많이 안 나요. 네. 천천히 움직일 아, 때도 예, 별로 예. 안 나고 네.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네. 나게. 아예 안 나요. 네. 그래서 니로 EV는 약간 우주선 타고 있는 듯한 느낌? 뭔가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계속 나니까. 네. 윙 하니까 뭐 재밌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좀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아예 그 소리가 없어서 익히 좀 알던 그 전기차의 소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다만 오히려 노면 소음이 조금 더 들려서 괜히 더 단단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